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파워스터링 오일 점검 및 교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워스터링 오일이라는 파워 자동차의 파워 핸들 장치에 들어가는 오일로서 여러분들이 차량 운전했을 때, 즉 스티어링 조작을 가볍게 해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유압 오일을 바로 파워스터링 오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파워스터링 오일 같은 경우에는 차량에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오일을 보관하는 통이 있는데 그 오일통을 파워스티어링 오일 리저버 탱크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이제 기존 차량 같은 것, 즉 지금 나오는 최신 차들 말고 기존에 사용했던 차량들 같은 경우는 이 파워스티어링 오일을 가지고서 유압식으로 핸들 조작을 가볍게 해서 사용해 왔었는데 지금 최근에 나오는 자동차들 같은 경우는 파워스티어링 요 펌프, 즉 오일로 해서 유압을 작동시켜주는 펌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오일도 또한 들어가지 않겠죠. 그래서 요즘 나온 최근 차량들 같은 경우는 전기로 작동하는 전동식 파워스터링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MDPS라고 하는데, 즉 MDPS는 모터 드리븐 기어 파워스터링 시스템의 줄임말이긴 하지만 이 모터를 구동을 통해서 지금에 나오는 기존 차량들은 파워스터링 오일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파워스터링 펌프 같은 경우는 크랭크 축의 회전력에 의해서 펌프를 구동시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엔진에 사용하는 동력을 가져다가 사용하기 때문에 엔진에 많은 부하가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비라든가 차량의 출력면에서 문제가 이러한 것들이 떨어지는 것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최근 차량들 같은 경우는 모터 구동을 바뀌게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차량이 유압식 펌프를 사용하는 차량인지 모터, 즉 MDPS가 적용된 차량인지 구별하는 방법은 여기 보시면 이제 차량의 지금 제가 본네트를 열어놨지만 본넷을 열고 나서 보시게 된다면 파워스티어링 오일을 보관하는 리저브 탱크라든가 아니면 파워스티어링 펌프가 엔진에 장착이 되어 있다고 하게 되면은 이거는 내 차는 유압식이다. 만약에 이게 없다 그러면 내 차는 모터 구동 방식이다라고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유압식 같은 경우에는, 즉 오일이 들어간 유압식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오일 양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오일이 부족하다고 하게 되면은 조향 작동 시에 핸들이 무겁거든가 아니면 뻑뻑하다든가 아니면 뭐 소음 같은 게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오일량을 체크를 해주시고, 만약에 오일이 부족하다 그러면 반드시 오일을 보충해 주셔야 되는데, 오일이 부족하다는 이유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을 수가 있어요. 즉 이 파워스티어링 시스템의 어느 부위에서 오일이 누유가 된다. 그렇게 되면은 지속적으로 어떻게 돼요? 오일이 부족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파워스티어링 펌프가 손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누유 부위를 찾아가지고 수리를 통해서 점검을 통해서 반드시 수리를 해주셔야지만이 어떻게 되겠어요? 차량에 손상 없이 파워스티어링 조작을 가볍게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하고 이제 이번 시간에 이제 오일을 교환하는 방법을 알아볼 건데, 자, 보편적으로 이제 파워스티어링 오일 같은 경우 하게 되면 순환 경로 어떻게 되느냐? 오일 리저버 탱크에서 파워스티어링 펌프로 오일이 유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파워스티어링 펌프에서는 거기에 관련된 호스, 유압 호스가 있는데 뭐 고압 호스도 있고 저압 호스도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스를 통해서, 유압 호스를 통해서 조향 기어에 유입을 시켜서 조향 기어를 작동시켜서 핸들이 가볍게 해서 조향할 수 있게끔 해주고, 그 나머지 순환된 오일이 어디로 갔냐? 다시 리저버 탱크로 돌아와서 이렇게 순환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오일은 언제 교환을 하게 되느냐? 보편적으로 여러분들이 차를 운행하시고 나게 된다면 보편적으로 4만 킬로에서 약 4만 킬로에서 5만 킬로 정도 되게 된다면은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것도 엔진 오일이나 미션 오일처럼 동일하게 오일을 사용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내부의 이물질이라든가 쇳가루 같은 것도 발생해서 이 시스템을 손상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정 주행 거리가 되게 된다면 반드시 오일을 교체를 해주셔야 되는데, 보편적으로 여러분들이 오일 색깔을 가지고 구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4만 킬로 미만 정도 되게 된다면은 맑은 적공색의 오일 색깔을 여러분들이, 즉 저포도주 있죠? 저포도주 색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편적으로 약 4만 킬로에서 5만 킬로 정도 주행하시게 된다면
색깔은 뭐 거의 비슷하게 적공색으로 띄겠지만 오일 내부에는 색가루가 좀 미량의 색가루가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만 킬로 이상이 주행하게 된다면은 이 오일 적공색 오일 색깔이 갈색 또는 흑갈색으로 변할 수가 있고요. 오일 내부에는 다량의 색가루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쪽 한번 제가 본넷에서 자동차를 해놨는데 이쪽 한번 붙여주시겠어요? 자, 요게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파워 스티어링 리저버 탱크라는 겁니다. 이 리저버 탱크는 파워 스티어링 오일을 이 내부에 보관을 하고 있고요. 이 라인을 따라서 쭉 가시게 된다고 하게 되면, 자, 여기에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벨트가 걸려 있고 하나의 뭉치가 있죠. 요거를 바로 파워 스티어링 펌프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오일이 이 펌프로 유입이 돼 가지고 펌프에서는 유압, 즉 압력을 형성시켜서 어디로 보냈냐면 아까 말씀드린 조향기어로 제가 보낸다고 말씀드렸죠. 조향기어로 보내서 핸들을 가볍게 운전자가 조용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장치인데, 이 오일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부에 이물질이라든가 쇳가루 등이 다량히 포함이 되게 된다면 이 펌프 내부가 손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정상적으로 오일이 조향기어를 작동하는데 제 역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주신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요거 오일을 교환을 하는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전용 교환기를 통해서 교환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저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오일 색깔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전용 교환기를 사용하지 않고 제가 수동으로 해가지고 만든 키트가 있어요. 그 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오일 색깔도 보여드리면서 수동으로 한번 제가 교환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 방법은 여러분들이 자가적으로 오일을 교환할 수도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요 동영상을 보시고 만약에 내 차량이 이 유압식이다라고 생각하시게 된다면 요 방법으로도 교환하실 수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제가 준비한 거는 이렇게 페트병이 하나 있어요. 페트병이 있고, 이거는 이 페트병은 뭐냐면 기존에 있던 폐오일을 여기에 담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 폐오일 같은 경우는 밖에 일반적으로 버리게 된다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오일은 전용으로 이거를 폐오일을 폐기할 수 있는 업체에 반드시 맡겨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된다고 하게 되면 이렇게 제가 호스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투명 호스 만드는, 여기는 여러분 이따 보시겠지만 이 폐오일이 색깔을 여러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색깔을 보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투명 호스로 이렇게 제가 하나 키트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오일을 교환하는 방법을 하겠는데, 자, 오일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일단 두 개를 여러분들 보여드리는데, 하나는 요 색은 적공색에 띈 파이오스텐 오일이고요. 요는 파란색 계통의, 즉 푸른색의 오일, 색깔을 띤 오일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지금 차 연식이나 차종마다 오일이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오일을 교환하시게 된다고 하게 되면 내 차량에 맞는 오일을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성분이라든가 점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셔가지고 전용 오일을 사용해 주셔야지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 차량을 주변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교환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부분이 지금 파워스티어링 오일 리저버 탱크인데, 이 안을 보시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자, 이 안에 좀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오일이 지금 이 탱크 안에 담겨져 있어요. 이 담겨져 있는데 이 오일을 빼야 됩니다. 빼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집에서 자가 정리 하시게 된다고 하게 되면 이런 주사기를 통해서 여기에 있는 것을 오일을 쭉 빨아 당길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시는 방법도 있지만 저는 요거 주사기 사용 안 하고 우리 지금 시스장에 있는 장비를 한번 사용하겠습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브레이크 오일 교환하는 오일 교환기인데 석션 기능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석션 기능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 이 안에 있는 오일을 제가 회수를 할 겁니다. 회수를 해가지고 오일을 교환하는데, 왜 회수를 하느냐, 이쪽 아까 보시게 된다고 하게 되면 지금 여기 보면 호스가 두 개의 호스가 보이실 거예요. 하나는 지금 파워 스티어링 펌프로 유입이 되는 주 호스가 되겠고요. 밑에 있는 얇은 호스가 하나 보일 겁니다. 보이시죠? 요거 같은 경우는 조향기어까지 유입된 오일이 이 리저버 탱크로 다시 리턴되는 리턴 호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호스를 하나를 제가 분리를 해가지고 오일을 교환할 건데, 자, 만약에 여기 지금 이 상태로 이 상태로 오일 호스를 분리를 하게 된다면 아까 만대로 여기 있는 리저브 탱크에 있는 오일이 다 바닥으로 흘러내리겠죠.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리저브 탱크에 있는 오일을 어떻게 한다? 바로 석션을 통해서 다 회수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잠깐 이걸 하기 전에 하나를 준비를 하나 덜 한 게 있어요. 이 호스를 분리하게 되면 오일이 이 바닥에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오일이 흘러더라도 차체에 묻지 않게끔 제가 티슈를, 즉 와이퍼를 제가 하나 깔을 겁니다. 제가 와이퍼를 잠깐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차 바닥에 오일이 흐르지 않게끔, 묻지 않게끔 바로 밑에 와이퍼로 이렇게 깔아 주시고요. 깔아 주시고 이제 어떻게 하느냐, 제가 석션을 통해서 오일을 회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브레이크 오일 교환기입니다. 브레이크 오일 교환기인데 석션 기능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제가 사용할 거예요. 주사기를 사용 안 하고. 자, 이쪽 한번 보시게 된다고 하면 지금 이것도 투명 호스이기 때문에 오일 색깔을 여러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오일이 지금 아까 맑은 오일은 적홍색이라 했는데 적홍색보다는 어떻게 돼요? 약간 탁탁한 갈색을 띠겠죠. 이거는 지금 오일이 교환 시기가 됐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어요. 이 색을 통해서.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리저브 탱크 안에 있는 오일을 다 회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오일이 다 거의 다 회수가 되고 있는데 완전히 회수를 하고, 자, 보시게 되면 여기 보게 되면 기존에 오일이 차 있었는데 많이 회수가 됐죠. 근데 이 중간에 지금 이물질이 내부에 유입이 되지 말라고 중간에 거름망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하단부까지는 완전히 요 부분부터 요 부분 하단부까지는 지금 오일이 잔량이 남아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돼? 제가 만약에 분리를 하게 되면 이만큼 오일이 밖으로 흘러내리겠죠. 그래서 이것을 흘러내리는 것을 제가 막기 위해서 밑에다가 티슈를 하나 깔아놨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석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고, 자, 지금 여기 있는 지금 이제 호스를 분리를 해야 됐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하게 되면 요 클램프를 제가 풀을 거예요. 자, 요 클램프 보이시죠? 자, 요 클램프를 분리할 건데 지금 이 리저버 탱크가 장착된 상태에서는 분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리저버 탱크를 차체에서 한번 분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용 오일 교환기를 하게 된다면 이러한 수고는 덜을 수가 있는데 전용 오일 교환기 같은 경우는 쉽게 교환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하고는 제가 뭐 쉽게 교환하는 방법보다는 요 지금 오일의 상태가 어떠한지와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자가 정비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수동 방식으로 이렇게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체 분리를 하는데, 볼트가 지금 고정 볼트가 3개가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지금 풀고 분리를 차체에서 분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분리를 하게 되면은, 자, 이렇게 해서
하단부까지 볼트가 있어가지고. 자, 이렇게 분리를 했죠. 분리를 해서 제가 클램프를 분리할 건 뭐냐면, 아까 주 탱크로드 U 때는 주 호스, 이게 리턴되는 리턴 호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분리할 것은 바로 이 리턴 호스가 되겠습니다. 리턴 호스를 분리를 할 거고요. 자, 클램프를 풀고, 리턴 호스를 분리를 하겠습니다. 자, 리턴 호스를 이렇게 분리를 하고요. 자, 분리를 했고,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되냐, 오일이 새지 말라고 제가 막을 거예요. 이 부분에는 어떻게, 제가 이따가 리저브 탱크에 신오일을 넣을 겁니다. 신오일 넣게 되면 이 부분은 어떻게 돼요, 오일이 새기 때문에 새지 말라고 이 부분을 제가 지금 막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게 된다면 일반적으로 라텍스 장갑 있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아니면 여기 맞는 막을 수 있는 부분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새지 않고 우주가 되지 않게끔 막으면 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리턴 호스 같은 경우 어떻게 돼? 이 투명 호스를 가지고서 제가 제작한 투명 호스를 가지고 여기다 끼게 됩니다. 자, 끼고 이 부분은 어떻게 되냐? 나중에 이제 폐 오일이 이 호스, 리턴 호스를 통해서 오일이 이쪽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빠지지 않게끔 다시 클램프로 장착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떻게 하냐? 이 페트병, 자, 페트병 보이시죠? 이 페트병에다가 이 부분을, 호스를 이렇게 장착을 하게 될 겁니다. 장착을 이렇게 하게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이 리저버 탱크에다가는 어떻게 될 거냐면 신 오일을 여기다 주입을 할 거예요. 주입을 하고, 그 다음에 주입하게 되면 이 리턴 호스에서 이제 폐 오일이 나오는데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핸들을 제가 조작을 할 겁니다. 차에 타가지고 스티어링을 조작을 통해서 이 오일 압력을 통해서 다시 리턴돼서 나올 수 있게끔 제가 이 부분 한번 차에 타가지고 조작하는데, 자, 먼저 어떻게 되겠어요? 오일을 이 안에 리저브 탱크에다 주입을 시켜줘야겠죠. 그래서 준비한 신 파워스티어링 오일을 준비를 통해서 이거를 리저브 탱크에 이렇게 담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오일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자, 오일을 제가 좀 많이 넣었는데 흘렀죠. 자, 이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바닥에 밑에 이렇게 티슈를 깔아놓는 거고요. 자, 지금 기존에 있는 폐오일을 석션을 통해서 다 회수를 했고, 지금 신유를 집어넣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느냐? 폐유를 빠지게끔 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된다? 스티어링 조작을 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여기를 잘 보시게 되면, 좀 이따가 제가 스티어링 핸들을 조작을 하게 되면은 이 호스를 통해서 폐오일이 나올 겁니다. 한번 잘 보세요. 라인에 있는 새 오일을 지금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기존에 리저브 탱크에 있는 오일이 지금 계속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계속 보충을 통해서 보충을 하면서 하는데, 자, 언제까지 이 작업을 하게 되면 이 호스에서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금은 갈색이죠. 이 갈색이 맑은 적공색의 오일이 나올 때까지 지속적으로 스티어링 조작을 해주게 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계속 스티어링 휠을 조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계속 조작하고 있는데 어때요? 안에 있는 오일이 지금 계속
때 이 색깔을 개선하면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어떤 색깔이 나오냐고 이렇게 이미지를 보시면 되실 거예요. 자, 이 오일 같은 경우는 이 시스템 라인에 만약에 라인이 길다게 어떻게 돼요? 오일이 더 많이 있겠죠. 그래서 그 라인에 있는 오일을 다 빼줘야지 돼요. 오일을 교환하게 된다면. 자, 오일이 지금 다 빠졌기 때문에 다시 오일을 리저브 탱크에 보충하겠습니다. 자, 부착하고 지금 아까보다는 색깔이 어떻게 돼요? 갈색에서 적공색으로 색깔이 많이 바뀌었죠. 한 번만 더 하면은 이제 어떻게 돼요? 거의 라인에 있는 오일이 헤어오일이 다 배출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만 더 조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이 많이 지금 갈색에서 어떻게 돼요? 적공색으로 많이 바뀌고 있죠? 자, 지금 보니까 기존에 있던 어떻게 돼요? 오일이 많이 맑아졌어요. 근데 지금 요거를 또 분리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또 오일이 새기 때문에 마저 이 아래에 있는 오일을 싹 배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오일이 다 빠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라인에 어떻게 돼요? 기포가 좀 많이 나오겠죠. 그때까지 한번 제가 오일을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한 조작하니까 지금 라인에서 어떻게 돼요? 기포가 뽀글뽀글 올라오죠? 그러면 지금 스티어링 오일 라인에 오일이 거의 다 배출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돼요? 이제 다 오일이 배출됐으니까 한번 제가 분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요게 이 차량에서 지금 회수한 파워스티어링 오일이에요. 색깔이 어떻게 돼요? 많이 탁하죠? 색상이 원래 맑은 적공색이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많이 갈색으로 많이 탁해졌어요. 지금 이상은 이 안에 있는 오일이 지금 어떻게 돼요? 많이 오염이 됐다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지금 이 안에 있는 지금 폐오일을 뺐는데 지금 라인에 좀 더 남아있는 것 같아요. 한 번 더 마저 다 뺄게요. 자, 스티어링 조작하는데 많이 힘드네요. 시동을 안 걸고 하려고 하니까 많이 힘든데,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시동을 걸게 된다면 오일이 이거 파워 스티어링 펌프는 이 오일 유압에 작동하는 거기 때문에 시동을 걸고 하시면 절대 안 되십니다. 그래서 오일을 교환할 때는 지금처럼 수동으로 스티어링 휠 조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 이걸 보여드리느냐고 제가 핸들 조작하는 건 아마 지금 못 보셨을 거예요. 근데 시동 걸지 않은 상태에서 핸들 돌리게 되면은 지금 제가 숨이 차긴 하는데 좀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이 작업할 때는 반드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엔진 시동을 걸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동을
걸지 않은 상태에서 반드시 작업 진행해 주셔야 되고요. 지금 작업이 끝났으니까 어떻게 돼요? 기존에 했던 거를 장착했던 거를 분리를 해야 되겠죠. 자, 분리를 하고, 자, 그 전에 자, 폐오일 요거를 밖으로 빼내도록 하겠습니다. 와, 상태가 많이 안 좋았었네요, 기존에. 그래서 이 차량은 요렇게 오일을 교환하고 나면은 스티어링 조작도 많이 가벼워질 거고요. 그 다음에 펌프에서도 소음이 많이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주기적으로 한번 교체해 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시고요. 자, 그 다음에 호스를 연결했던 것을 분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뺐고, 그 다음에 리저버 탱크에 있는 거 요것을 또 분리해야 되겠죠. 자, 기존에 묶어놨던 배선 타일을 빼내고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또 오일이 흐르기 때문에 이러면 흐르는 방지 나오죠. 자, 이걸 방지하기 꼭 흘리지 않게끔 여러분들 꼭 주의해 주시는 게 가장 핵심 키포인트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돼요? 기존의 리토로스를 리저브 탱크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자, 그러고 여러분 또 주의하실 게 뭐냐면, 자, 요 부분을 보시게 된다고 하면 잘 보이시죠? 자, 요 부분 보시게 되면 기존에 클램프로 고정이 됐던 고정 부위에 이렇게 딱 표시가 될 거예요. 만약에 이 클램프를 요 기존에 장착된 대로 장착하지 않게 된다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이 또 어떻게 되냐, 누유가 또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클램프를 체결할 때는 그 위치 그대로 여러분들이 체결해 주셔야 되는 게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클램프를 기존에 있던 자리에다가 다시 고정합니다. 자, 그 위치 그대로 고정하고 지금 기존에 샜던 것들을 어떻게 돼요? 다 기존에 했던 것은 이제 다 분리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기존에 밖에 묻었던 오일을 자, 이렇게 깨끗하게 닦아주고요. 다시 기존에 장착된 데도 장착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기존에 장착됐던 데를 한번 다시 장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에 고정됐던 고정 볼트부터 먼저 걸고요. 볼트 길이가 기니까 시간이 좀 걸리네요. 자, 좀만 양해해 주세요. 자, 기존에 했던 볼트를 프레임에 고정합니다. 차체에 고정합니다. 이렇게 고정하고 하나를 빠뜨렸네요. 다시 한번 분리해야 되겠어요. 자, 조립은 분해 역순인데 반드시 여러분들이 분해했던 것을 꼭 기억해 두시고 그 위치 그대로 장착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기존에 장착됐던 대로 이렇게 해서 고정을 해주시고요.
프레임에 이제 완전히 고정하겠습니다. 자, 완전히 고정하고요. 자, 고정하고 리저브 탱크를 원래 그 자리에다가 장착을 해주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장착을 끝났고요. 이제 어떻게 하느냐, 기존에 있던 오일을 이제 어떻게 돼요? 신오일을 주입해야 되겠죠. 신오일을 주입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에어백이 작업만 해주면 되는데, 에어백이 작업도 하는 방법을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릴 거예요. 자, 다시 오일이 밖으로 셀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정하고요. 다시 이제 어떻게 하느냐, 신오일을 넣어주면은 일단은 준비 단계까지 끝나겠죠. 그래서 신오일을 밖에 흐르지 않게끔 해서 조심스럽게 해서 오일을 리저브 탱크에 주입을 해줍니다. 자, 주입을 하는데, 자, 옆에 이제 리저브 탱크 한번 보시게 되면은 제가 보여드릴 게 하나 있어요. 자, 이제 아마 잘 보이실 건데, 자, 이쪽 한번 보시게 되면, 자, 여기 미니멈이라는 거 있고요. 위에 맥스라는 게 있어요. 자, 이 파워 스티어링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오일을 이 맥시멈하고 미니멈 사이에, 최소한 이 사이에 와 있어야 되고요. 그쵸? 그 다음에 지금 요 미니멈하고 맥시멈 사이 중간에 제가 오일을 넣었지만, 만약에 제가 이제 이 라인에 있는 오일이 다 빠졌기 때문에 스티어링 조작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 오일이 내려가겠죠. 자, 근데 또 중요한 거 여러분 보시게 되면, 아까 이 리저브 탱크 색깔 아까 어떻게 했어요? 탁한 색깔이었는데 지금 어떻게 돼요? 맑은 선홍색 빛을 띠죠. 요거는 지금 어떻게 돼요? 폐오일이 다 빠지고 신오일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색깔 표시되는데, 자, 이제 제가 요거를 라인에 다시 오일을 들어갈 수 있게끔 순환을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느냐, 엔진 시동을 걸게 되면은 지금 라인에 오일이 없기 때문에 스티어링 펌프가 손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티어링 조작을 통해서 라인에 오일을 순환시켜야 되겠죠.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스티어링 조작하는 것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한번 다 따라와 보세요. 자, 지금은 이제 오일 라인에 오일이 다 빠졌기 때문에, 자, 이 스티어링 휠을 조작을 해야 합니다. 자, 조작하면 된다. 반드시 아까 제가 할 때 시동을 걸면 안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스티어링 조작을 통해서 이렇게 좌우로 끝까지 해서 돌려줍니다. 돌려주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 아까 그 리저버 탱크에 있는 오일이 라인으로 이동을 할 될 거예요. 자, 제가 이제 몇 번을 돌리게 되면은 아까 리저버 탱크에 있는 오일이 아마 양이 많이 줄었을 거예요. 자, 한 번만 더 돌려보고 리저버 탱크에 있는 오일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상태 한번 보러 갈까요? 자, 아까 보실 때는 어떻게 돼요? 이 맥스하고 미니멈 사이에 있었죠. 근데 오히려 어떻게 돼요? 점점점 내려갔죠. 자, 지금 제가 몇 번만 조작 하진 않았지만 어떻게 돼요? 스티어링 휠을 돌리면 돌릴수록 어떻게 돼요? 오일이 아마 내려갈 거예요. 제가 몇 번을 더 조작하고 이제 다시 본격적인 에어 빼는 작업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일을 보충을 하고요. 제가 안에 타서 스티어링 휠 조작을 통해서 마저 라인에 오일을 다 최대한 주입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리저브 탱크를 한번 잘 보세요, 유심히. 자, 여러 번 조작했는데 아까보다는 이렇게 많이 안 내려갔네요. 일단은 지금 라인에 어느 정도 오일이 유입이 돼가지고 차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 거고요. 자, 이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느냐, 차를 엔진 시동을 걸어서 엔진을 작동하는데, 자, 이 상태에서도 혹시나 이제 오일이 완전히 안에 유입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엔진 시동을 걸지 않고 이제 크랭킹을 통해서 엔진을 회전시키는데, 엔진을 회전하게 하면 어떻게, 크랭크 축이 여기에 지금, 자, 이쪽에 보시게 파워펌프 한번 보시겠어요? 자, 파워펌프가, 이게 파워펌프인데 이 파워펌프가 지금 구동 벨트로 지금 같이 연결이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이게
크랭크 축에서 크랭크 축 회전을 통해서 이 파워스티어링 펌프를 회전시키는 건데, 자 크랭크 축을 회전시키게 된다면 같이 펌프가 회전하겠죠. 그러면 아까보다도 제가 시동을 조작한 것보다 훨씬 더 에어 작업이 빨리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시동을 걸게 되면은 혹시나 파워펌프가 완전 손상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여기 보시게 된다면 엔진룸에 휴즈 릴레이 박스가 있어요. 이 박스에서 박스 케이스를 분리를 하고, 자 여기 안을 보게 된다고 하게 되면 휴즈하고 릴레이 같은 것들이 많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엔진 시동이 걸리게 된다면 걸리는 조건이 뭐예요? 공기가 유입이 되고, 그 다음에 연료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점화가 돼야지만이 엔진 시동이 걸리죠. 그러면 자 여기 연료 펌프 릴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연료 펌프 릴레이를 탈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 있어요? 그렇죠. 연료가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엔진 시동이 걸리진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게 되면은 지금 연료 펌프 릴레이를 보니까, 자 요거네요. 이 릴레이를 빼게 되면은 크랭킹이 안 될 겁니다. 자 크랭킹이 안 되기 때문에 크랭킹이 되는데 시동이 안 걸릴 거예요. 왜? 연료가 안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연료 펌프 릴레이를 제가 뺄 건데요. 자 펌프 릴레이 이렇게 뺐어요. 빼고 지금은 엔진 크랭킹을 해가지고 파워스티어링 펌프를 구동시켜서 에어 작업을 마저 할 거고요. 자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에어 작업이 끝나게 되면 이거를 기존에 있던 위치에다가 장착해 주게 되면 정상적으로 엔진 시동이 걸릴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차에 타서 크랭킹 할 테니까 저기에 있는 리저버 탱크의 오일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변화 한번 보십시오. 저는 차에 타서 크랭킹 하겠습니다. 크랭킹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지금 구동을 시켰는데, 자 많이 줄지는 않았네요. 자 이 안에 따른 얘기는 라인행이 거의 다 오일이 순환이 돼서 에어가 빠졌다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릴레이를 정상적으로 체결하고서 시동을 걸어서 완전히 정상적으로 한번 에어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엔진 시동을 거니까 어떻게 됐어요? 오일 양이 위에서 어떻게 돼요? 맥시멈에 위에 있던 오일 양이 밑에 미니멈 밑으로 내려갔죠. 그 얘기는 지금 펌프를 구동시키니까 라인에 차있던 에어가 지금 많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동을 걸어서 에어 작업을 하게 되는데, 자 위쪽 한번 와서 비춰주겠어요? 자 여기를 보시게 되면 기부가 지금, 자 각도를 조금만 그렇게 보시게 되면은, 자 오일이 움직이는 양이 보이실 거예요. 이건 뭐냐면 펌프가 유압으로 지금 계속 라인을 밀어가지고 오일을 순환시키는 거거든요. 이러면서 에어가 빠지는 건데, 자 지금 오일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일을 보충을 해줘야 됩니다. 자 어디까지 보충해주냐? 아까 맥스하고 미니멈 사이에 최소한 와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거기까지 올 수 있게끔 오일을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일을 지금 맥스까지 제가 오일을 양을 맞췄어요. 자 보이시죠? 맥스까지 정확히 오일을 맞췄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상태를 하게 되면 시동을 잠깐 동안 공회전 상태에 걸어놓게 되면 완전히 에어가 배출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배출이 되고 하면은 이제 오일 교환 작업이 끝났는데, 아까 오일 누유가 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 말씀드렸을게요. 자 이쪽에 한번 보시게 되면 여기 라인이 지금 파워스티어링 고압버스인데, 자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지금 많이 젖어 있죠. 요거는 지금 호스하고 클램프 사이에서 오일이 미세하게 누유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장시간 동안 하게 되면 오일이 많이 셀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가까운 서비스 센터에 방문하셔가지고 이 부분은 교체를 하시는 게 여러분들 안전하게 스피드 조절할 수 있게끔 운전하는데 가장 안전하게 운전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추후에 이렇게 수리를 하셔야 되는 부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완전히 오일이 배출이 에어 배출이 끝났고, 자 이렇게 해서 오일을 교환 한번 같이 해봤어요. 그래서 전용 교환기로 하게 된다고 하게 되면 한 10분에서 20분 사이면 충분히 끝나는 작업이긴 하지만,
요거는 이 과정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시동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오일, 파워스테링 오일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교체해 주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오일이 누유가 부위가 있다고 해야 되는 반드시 그 부분을 점검해가지고 수리하셔야 된다는 거, 그것을 꼭 잊지 마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을 이렇게 통해서 파워스테링 오일 점검 및 교환 작업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